만나이 클럽.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만나이 클럽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호스트 해복이고요. 오늘도 만나이 클럽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만나이 클럽 녹음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 주제는 귀국 6개월 차 도쿄의 그리운 점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언제 생각했냐면, 1분 전에 생각해냈어요. 오늘 녹음을 해야 되는데 주제로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항상 녹음을 하기 녹음하는 그 시점에 내가 생생하게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래봬도 이 팟캐스트가 지금 10회차입니다. 좀 쌓였나 봐요. 그 노련미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 근황 먼저 풀고 가겠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있어보는 일이 있었죠. 있었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있었는데요. 제가 이 팟캐스트 홈페이지에도 제 트위터 계정을 적어놔요. 해복 7이라는 그 구 트위터 계정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블로그 관련 글을 썼었어요. 어떤 분이 이번 블로그 업데이트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 그리고 그 글이 내용이 대충 이제 네이버 블로그의 업데이트는 돈을 벌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장신의 블로그로 수익을 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가라는 뜻이 다 이번 네이버 블로그 업데이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트위터 글을 올리신 것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보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제가 쓴 글을 덧붙였어요.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의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계정들이 너무 많고, 그런 계정들이 댓글을 다는 것이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 그리고 의미 없는 그런 뭔가 AI가 쓴 듯한 말투와 다 수익으로 연결되는 듯한 그런 글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싫다. 특히 체험단 관련 글을 제가 그때 많이 보고, 나는 체험단 글 말고 진짜 그냥 내돈내산으로 간 사람의 글을 보고 싶은데 자꾸 그런 글을 뜨니까 빡쳐가지고 쓴 글을 있었는데, 그걸 캡처해서 그 트윗에 인용해서 붙인 거죠. 근데 제가 인용을 했던 그 글이 리트윗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5,000개 정도 리트윗이 된 거예요. 그리고 뷰라고 하나요? 몇 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러니까 50만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트위터를 했는데 공개 계정에서 활동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뭐 중간중간 공개 계정을 만들어서 뭐 덕질도 하고 그랬으나 그것은 거의 오래 못 갔고, 모든 저의 공개 계정의 결말은 비공개 계정, 그냥 지인들끼리만 하는 그런 트위터 계정이 결말이었는데,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 만든 그 공개 계정에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제 의견을 단 글이 너무 많이 퍼지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것이 저의 근황입니다. 제가 쓴 그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체험단을 위주로 비판하는 글을 썼었는데, 그 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인용으로 남겨줘서 그것도 가끔 보고 했었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쓴 트윗이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RT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뭔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은 어떤 글을 보고 그 화제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딱 그 글에 대해서 막
강한 동의를 하거나 당신 맞는 말 했어 뭐 그런 식의 의견 표출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어떤 의견 같은 거는 한 번 더 뭔가 잘 정리를 해서 팟캐스트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제 근황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오전부터 정말 완전 쏟아졌는데 지금은 또 많이 쏟아내고 이제 힘든지 하늘이 하늘이 힘든지 이제는 또 비가 안 오는데요. 좋네요. 아침에 비 오고 오후에 비 그치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도쿄 귀국 6개월 차 도쿄의 그리운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운 것들만 있지 않죠. 그래서 한국에 훨씬 좋은 점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오늘 시간이 되면 풀고 안 되면 또 나중에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도쿄에서 귀국한 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어떤 것들이 도쿄의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고 또 그리운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먼저 저는 작년 3월에 도쿄에 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거기서 살았고요. 올해 2월, 2025년 2월이죠. 2월 말에 한국 왔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6개월보다 좀 더 됐고 이제 한 7개월 차 되어가는 중이에요. 2월 말에 왔고 지금이 9월 말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6개월이면 꽤 많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도쿄에 대해서 한번 회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도쿄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끝날 때쯤에 한국 가기 싫었었어요. 도쿄에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 도쿄가 마음에 들었고 저도 거기서 더 길게 살면은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좋은 친구들도 너무 많이 사귀었고 제 친구들도 한국 친구들도 거기 있는 애들이 많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2번 신청할 수 있는 거를 바뀌었더라고요. 이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1년에 4번 신청할 수 있는데 한 번 신청하면 1년짜리 비자가 나와요. 원래는 기존에는 이렇게 신청해서 1년짜리 비자가 나오면 한 번 1년을 가서 살다 오고 그걸로 끝이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2번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연속해서 2년은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 귀국해서 또 신청해가지고 또 따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뭐 어차피 내가 거기 계속 있었어도 일본에 있을 때 이런 발표가 나갔어도 어차피 한번 귀국했어야 되는 건 똑같지만 조금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도쿄에 그리운 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도쿄에서 혼자 살았으니까 혼자 살았던 그 시간들이 조금 그리워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나카노쿠의 가장 끝쪽에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자체는 대로변에 있었고 주변에 뭐 주유소가 아닌가? 주유소 맞다. 주유소도 있었고 뭐 차 파는 가게도 있었고 그냥 엄청 평평한 주택가예요. 그렇게 주택가에서 혼자 살았던 그 경험, 그 시간들이 좀 그리워요. 저희 집이 바닥이 나무 바닥이었는데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좀 힘들었고 기스 나는 거, 흠집이 나는 것도 신경 쓰느라 정말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창문이 하나 있는데 집 통틀어서 창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베란다 창문인데 그게 통창이라서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샤시도 일본 말인가? 방충망이 있고 그 유리창 그 두 겹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라서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지만 그래도 저 혼자 살았던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소중하고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은 한국에서 사는 곳은 집 근처에 뭐 마트 같은 게 딱히 없어서 뭔가 식재료를 사려면은 버스 타고 가야 되거나 그러는데 제가 살던 도쿄 나카노쿠의 그 동네는 집 근처에도 마트가 하나 있었고 그냥 집에서 한 10분만 걸어가도 2층짜리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장 봐와가지고 그날 요리해 먹는 것도 되게 힐링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걸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소하고 조그만 것들이라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세이부 신주쿠선 시모이 구사역인데요. 그 역 근처 가면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또 일본 지하철이 일본 전철이 대부분 지상철이잖아요. 지하철도 있긴 한데 제가 타고 다니던 지하철 가장 많이 타고 다니던 건 지상철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선로를 건너야 될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일본 감성으로 많이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상철 지나가는데 이렇게 안전바 내려오고 그때 경고음 들리고 그런 것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뭐 일본 감성이다라든지 이쁘장하다 뭐 일본틱하다 이런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냥 옛날부터 아 귀찮다 기다리는 거 신호등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시간도 좀 지연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싫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좀 그리운 거죠. 아,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자전거 삐뚤게 이렇게 해놓고 기다렸던 기억도 많이 나고 그 옆에 캔두라는 백인샵이 있었는데 거기가 막 흔들리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 앞에 있던 흡연장도 기억이 나고 제가 살았던 마을에 어떤 가게 같은 것도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운 거는 스타벅스. 일본 스타벅스 진짜 많이 갔었는데 가을에 나왔던 메뉴였나? 겨울에 나왔던 메뉴 중에서 야키이모 프라푸치노라고 있어요. 야키이모가 고구마 거거든요. 근데 고구마 맛이 나고 프라푸치노니까 달달하겠죠? 그게 건더기라고 말해도 되나? 이렇게 씹히는 거가 그것도 진짜 맛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가 버스 타고 나가는 곳에 어디더라? 그 타운세븐 오기쿠보인가 아사가야역인가 오기쿠보역에 있는 타운세븐 백화점인데 그 안에 있던 스타벅스가 있어요. 거기 안에 가면은 직원분이 제가 앞에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일본어니까 제가 좀 읽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보이는 척하면서 눈을 이렇게 살짝 흐리게 떠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척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한 10초만 그러고 있어도 아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물어보시고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메뉴판 같은 걸 주세요. 종이로 된 거. 그거 보면서 이런 메뉴는 어떠신가요? 뭐 이건 신상으로 나온 건데 신제품으로 나온 음료인데 이런 것도 어떠신가요?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점포도 되게 그리워요. 거기에서 이게 일본 스벅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아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케부쿠로랑 다른 점포 여러 군데 갔을 때 이제 케이크나 도너츠를 하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디저트를 하나 시키고 음료는 안 시켰어요. 근데 그럴 때는 조그만 컵 같은 데다가 저희 마트 가면은 시식하는 그런 조그만 종이컵 있잖아요. 그 종이컵에다가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를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무료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시식용으로 디저트나 이런 거 주시는 건 봤는데 그냥 딱히 그런 게 아니고 손님이 디저트를 하나 시켰을 때 음료를 안 시키면은 그냥 공짜로 그 음료를 주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그래서 이거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일부 점포들만 그런 건가?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그리운 게 다카다노바바 역인데요. 저희 집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냥 지하철 타고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가장 큰 번화가가 다카다노바바였어요. 다카다노바바는 어떤 곳이냐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러분 신주쿠 아시죠? 신주쿠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역인데 일단 중국 가게나 중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카다노바바가 이렇게 출구가 더 많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흡연장이 있어요. 아니 왜 자꾸 흡연장을 말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만약에 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카다노바바에 진짜 큰 흡연장이 하나 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바로 나오면은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서 섬 같은 게 있어요. 섬 같은 게 있고 거기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다음 블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섬 같은 곳에 진짜 크게 흡연장이 있고 근데 그게 사실 다 흡연장이 아니라 일부는 그냥 조경 공간이고 흡연장 자체는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 튀어나와가지고 조경 공간까지 다서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다카다나바바에 음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무슨 음악 학원? 음악 학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기타나 음악 기구 같은 거 어깨에 메고 담배 피고 그러곤 하는데 아무튼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그 출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그 흡연장 있는 엄청 큰 흡연장 있는 출구 쪽이고 다른 하나가 그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흡연장 쪽 있는 출구를 쭉쭉 가다 보면은 중국식 체인점인데 마라탕 가게가 있어요.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중국에도 엄청 많은 마라탕 가게인데 거기를 제가 마라탕 러버로서 일본에 처음 갔을 때부터 엄청 많이 갔거든요. 일주일에 진짜 3번도 가고 2번도 가고 했는데 마라탕이 한국에선 진짜 지금 대중적인 음식이고 뭐 웬만한 동네 가도 거의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도쿄는 진짜 없어요. 마라탕 가게가 정말 드물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비싼 느낌? 제가 한국에서 담는 것만큼 그냥 한국에서 담았으면은 한 뭐 9천 원 정도 나왔을 게 거기 가니까 한 12,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한국은 고기 비용을 추가로 할 때 따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 이렇게 100g 추가하면 3,000원 내잖아요. 근데 도쿄에서 갔던 그 가게는 그냥 고기도 무료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그냥 담을 수 있어요. 그 옆 근처에 그 마라공방이라고 한국 체인 있잖아요. 다카다나 바바에 마라공방 체인점도 생겼는데 저는 사실 그 가게가 생긴 이후로는 중국 체인보다 마라공방을 훨씬 많이 갔어요. 약간 제 입맛에 훨씬 맞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고기 담을 때는 다 무료예요. 그냥 다른 야채들 그람 재서 그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고기도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 가게들 진짜 그립고요. 아 근데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중국 체인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거기가 진짜 인기가 많아서 중국인도 많이 오고 한국인도 많이 오고 일본인도 많이 오는 그런 가게였거든요. 근데 줄을 서고 있는데 제 앞에 한국인 남성분이 계셨어요. 2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중국 체인이고 마라탕 가게들이 한국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 혹은 중국인 분들이 직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게 자체가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가게이기도 하다 보니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손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도 다 중국인이고 접객도 웬만하면 중국어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가 일본어로 대답을 하면은 직원분도 일본어로 말을 하세요. 제 앞에 있는 남성분에게 점원분 중국인 여성분이 중국어로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한국인 제 앞에 있던 분이 당황하셔가지고 이렇게 뭘 말을 잘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중국인 여성분이 몇 명이냐고 다시 일본어로 물어봐서 이제 그 앞에 계시던 분이 제대로 대답을 하고 그럼 좀만 기다려달라 하고 중국인 여성분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남자 2명이 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한국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국어로 욕을 하겠죠? 저는 근데 그걸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 땡땡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욕을 엄청 심하게 하는데 저는 그 한국어로 욕을 들은 것도 제 귀로 생으로 들은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그렇게 저렇게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당장 내 눈에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저렇게 한국어로 막 욕을 해도 되나? 안 되죠, 당연히.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에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도 나쁘고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마라탕 가게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리고 제가 그 가게를 진짜 많이 갔어서 그 인사하고 지내는 직원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서로 이름을 알고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제가 하도 많이 가니까 제 얼굴을 기억하고 또 왔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는 그런 직원분들도 계셨는데 불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갑자기 여기 일본이고 갑자기 그런데 중국어로 접촉을 하니까.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뭐야 뭐 왜 갑자기 중국말로 해 이 정도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걸 냅다 박으니까 좀 아 너무 개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이거 일본에 대한 그리운 점인데 갑자기 저희 에피소드를 풀고 있네요. 다카다노 바바에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 거기에 로스터리 우승하신 분들 카페도 진짜 많고 그냥 귀여운 카페가 진짜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갔던 그런 카페가 있는데 여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여기를 왜 많이 갔냐면 제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가지고 밖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이제 도쿄에 뭔가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다른 게 막 한국은 카공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뭔가 그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있는데 도쿄는 그러지 못한 카페도 되게 많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의외로 또 잘 찾아보면은 카페에서 다 그냥 평범하게 뭐 노트북하고 카공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아무튼 제일 제가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가까운 곳이라서 자주 갔던 데가 비 카페 앤드 랩이라는 카페였어요. 제가 또 따로 달아놓을게요. 여기 또 제가 한 귀국하기 몇 주 전에 알았는데 그때가 중국 춘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라서 그런지 이 카페 가니까 뭐 중국식 그런 연등이라고 하나? 그런 데코레이션 소재 같은 걸로 엄청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내부에서 막 전시 같은 것도 하시는데 뭐 타이완에 있는 학교나 아닌가? 뭐 중국에 있는 학교랑 학교 중에서 디자인 학교, 뭐 예술 학교랑 콜라보 해가지고 거기 학생들 작품도 전시해놓고 뭔가 그런 카페였어요. 근데 이 카페 진짜 괜찮거든요. 이 카페 직원분들도 외국인들도 좀 가끔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자체도 여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걸로 뭔가 할 일 있으실 때 여기 가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진짜 많이 갔어서 그래서 다카도노 바바의 빅카페랩 여기가 진짜 그립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고요. 아 그리고 또 그리운 거는 나카노역. 나카노 자체는 제가 막 엄청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이는 못 갔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나카노역에 나카노 센트럴파크라고 있거든요. 여름이나 가을. 근데 일본 여름 진짜 더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좀 선선할 때 여기 가서 앉아 있으면은 진짜 애들도 많이 놀고 막 뛰어다니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평화로움을 느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립고요. 나카노역 자체가 되게 뭔가 막 조용한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어쨌든 주택가랑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치안도 좋고 당연히 일본이니까 치안도 좋고 귀여운 가게들도 많아요. 나카노 진짜 좋습니다. 다 너무 구체적인 뭐 지명이나 뭐 음식 같은 거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걸 말해보자면 뭔가 일본 길거리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깔끔하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 쪽은 안 그랬거든요. 저희 동네 쪽은 길거리에 쓰레기도 좀 있었고 그 쓰레기 밖에다 버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굴러다니는 것도 많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막 일본의 엄청 깔끔한 거리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청결하지 않다 뿐이지 저는 이미 한국의 그 담배꽁초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 담배꽁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다. 그치만 어쨌든 저희 집 근처는 막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가는 대부분의 길거리들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깔끔했던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한국이랑 너무너무 다르다고 느끼던 거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거네요. 주택가가 되게 좁아요. 차가 한 번에 두 개가 못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제 자전거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들이 진짜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차랑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 데서 딱 마주쳤으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그럴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목례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괜찮다고 느꼈던 게 뭐 당연히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그런 문화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 나를 먼저 보내줘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다가도 아, 나 그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표시했으니까 그래도 기분 좋다. 앞으로도 양보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쌩쌩 달리는 차들도 가끔 있고 사람 무시하고 바로바로 그냥 막 달려가는 그런 차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모든 차들이 사람이 먼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고 차가 이제 멈춰주는 선은 정지선이 있는데 횡단보도랑 정지선이랑 거리가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어, 약간 기묘하다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길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뭐 그것도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까지 길게 하나 만드나 막 그런 생각을 운전자 입장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행자는 그런 거리들이 좀 지켜지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도 많이 느꼈고 아, 여기서는 보행자로 이렇게 막 다녀도 뭐 큰 일 없겠구나. 뭐 그냥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은 차가 사람처럼 다니잖아요. 차도 사람이고 사람도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도쿄에 그리운 것 중 하나가 차보다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끔 기다려주는 거, 차가 천천히 달리는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고속도로나 차들만 막 다니는 그런 도로는 빨리 달리겠죠. 근데 사람이랑 차가 있는 공간에서 한정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거 거기 도쿄에 살 때 있었던 친구들 있거든요.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인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인 친구도 있었는데 뭔가 정말 짧은 일본 생활이었고 해외에서 산 것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 1년밖에 안 되지만 제가 느꼈던 게 가서 무조건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한국인은 안 만나는 게 좋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외국을 한국인 친구랑 가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영어가 뭐 외국어 유창하고 진짜 일본어를 한국어처럼 할 수 있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미 나랑 친한 사람들은 다 한국인 친구들이고 말도 그렇게 편하게 통하니까 좋은 데를 혼자 가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를 두 명이서 가면 더 좋겠죠. 근데 그 같이 가는 사람이 나랑 말이 100%잘 통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 거기에서 해외에서 한국인 친구들이랑 자주 놀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급 만남? 그 번개 만남 했던 그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본에서 주택가를 막 걸어 다니다 보면은 하늘이 되게 잘 보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파트 같은 거 그리고 건물 같은 게 진짜 막 엄청 번화가나 뭐 회사 모여 있는 데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늘을 가릴 정도로 높진 않다 보니까 그냥 집 근처나 주택가를 걸으면은 하늘이 되게 잘 보였어가지고 그것도 진짜 좋았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주택가를 걷잖아요. 대낮이고 그래도 도쿄 주요 한 23구 아닌데도 사람이 없어요. 있긴 있죠. 근데 진짜 적고 왜 이렇게 한산하지? 이 많은 집들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맞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운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안 그리운 것들도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뭐 여기서 지금 단 하나만 빠르게 말하면은 그 가끔 초인종이 울려요. 초인종이 울려서 어떤 제품이나 뭐 물건 같은 걸 홍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초반에는 열어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열어줬어요. 그래서 막 들어온 건 아니고 그 현관에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와이파이 루터기고 뭐 어떤 제품이고 한 달에 이렇게 내는 거다 하면은 제가 아, 이런 거구나 느끼고 아, 죄송한데 저 다음 주에 이사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 일본은 뭐랄까 제가 직접 받아야 되거나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물건이든 서류든. 그래서 일단 저는 열어주고 봤는데 이런 그렇게 했을 때
낭패 보던 경험들이 이렇게 와서 물건을 홍보하거나 어떤 구매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만남들이 자주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지금 딱 생각난 별로 안 그리운 경험인 것 같아요. 도쿄에 대해서 그리운 점들 이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조금 빠르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제가 도쿄에 너무 좋아하는 가게들이나 동네 그리고 뭐 문화 체험 같은 것도 많죠. 아, 그래. 제가 그 일본에서 공연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공연을 보는데 쓴 돈만 생각해도 글쎄요. 몇 달치 월세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본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특히 일본 힙합 공연을 많이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는 못 보는 거고 일본에서만밖에 못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항상 인스타그램에 좋아하는 래퍼나 DJ 팔로잉 해놓고 이 사람들이 도쿄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연을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게. 만약에 내가 한국인 래퍼나 한국인 DJ를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막 바로바로 찾아가면은 그것도 너무 좋겠지만 불행히도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뭔가 보고 싶은 공연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체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다니는 그런 체험은 일본에서밖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립다. 그렇습니다. 네. 제 일본 생활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 링크 이 팟캐스트 채널에 다 달아놓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일본 생활 동안 매일매일 쓴 일기가 있어요. 진짜 매일매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은 뭐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읽으시면은 아마 저의 일본 생활을 대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녹음 진행해 봤고요. 벌써 10회나 했어요. 이거 뭐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올리면은 누군가 듣겠죠? 미래의 누군가라도 듣겠고 일단 제 목표는 그 7화까지 하는 거였고 그 다음 목표는 10화까지 하는 거였는데 10화를 생각보다 빨리 제 느낌상 다 달성해서 너무 신기하고 앞으로도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만나이 클럽의 해복이었습니다. 제 팟캐스트는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제 트위터 계정과 블로그도 있으니 여러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만나이 클럽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